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이슈를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R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정경민 팀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이 또 7월 초부터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이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오늘 장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빅테크주들은 주춤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메타만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준 가운데 지금 또 여행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한창인 가운데 여행 관련주들의 반등,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경민 팀장님? 이어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좀 선제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을 보이기보다는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좋은 정도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역시 이제 메타, 스레드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광고 대행사들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좀 칼춤을 추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쪽에서 또 좀 이 시장 수급을 좀 빨아들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늘도 오전장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좀 주목하고 계신 4종목 바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컨셉을 잡은 건 아닌데 다소 좀 이렇게 중후장대한 이런 섹터, 그러니까 좀 무겁고 두껍고 길고 이런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이게 이제 3, 4년 만에 오는 사이클이 아니고 20년 만에 이제 조선업황의 어떤 빅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올해 가이던스로는 매출 1조 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 선박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엔진 가격이 또 이제 고부가가치인 LNG선의 경우에는 높은 마진을 또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에 있고 또 두 개가 들어간다는 그런 소요사항이 있다 보니까 Q와 P가 동시에 자극되는 실적 개선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점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모멘텀의 그런 매매 차원에서 11,000원 이하에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무리 없는 그런 매수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진성 TEC입니다. 8개의 자회사를 보유를 했습니다만 진성 TEC 하면 역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건설 중장비의 하부 구조물, 하부 주행체, 모듈, 또 어셈블리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죠. 이제 HD 계열사들, HD 인프라코어나 HD 이제 건설 기계나 또 캐타필라, 히타치, 스미모터 등 좀 세계적인 그런 중장비 업체들하고 협력 관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맺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1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폭을 확인을 했었고 건설 장비 수요 증가에 가장 확실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좀 부품 사업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소 부분도 이제 매출의 3%를 좀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수소 관련된 부품과 또 수소 관련된 종목들과 또 편승을 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했고요. 세 번째는 국도화학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에폭시 수지를 거의 국내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라고 하는 그런 좀 생산 업체인데 에폭시 수지 하면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무슨 카페나 어떤 건물들에 가면 이제 바닥이 반짝반짝하고 바닥바닥한 이제 그런 그 성질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바닥을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게 페인트 또 여러 가지 또 내장재 이런 쪽에 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조선주의 강세에서 나오는 그런 편승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해봤고요. 올해는 가이던스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800억대, 순이익이 600억대를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경기 민감 섹터라는 특징은 좀 있겠습니다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평균적으로 50% 이상 실적 성장을 좀 예고를 했고 주력인 에폭시 수지는 역시 이제 조선 업황과 건설 업황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받게 되는데 조선 업황의 개선이 저는 실적을 끌어올리고 또 어제 나왔었던 또 압구정 위주의 또 재건축 관련된 그런 이슈가 밸류를 좀 형성해 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료가 되고 있는 ECH라는 좀 화학 재료가 있는데 이 가격도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하고 원료가 안정되는 말 그대로 실적 개선이 가능한 그런 구도에 들어있다라고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준입니다. 이렇게만
그 종목 이름만 듣고서는 이제 뭘 하는 기업인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기업은 이제 2차 전지 소성체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장비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소재들이 2차 전지 소재들이 시장을 사실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장비주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좀 더딜까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아마 지난주부터 일부분이 조금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서야 장비주들의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을 필두로 해서 뭐 윤성 FNC, 뭐 PNT, CIS 등 이제 어떤 특정 분야의 장비라기보다는 턴키 수주를 하는 그런 업체들도 멀티플이 지금 급상향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장비주들은 기대감만 있을 뿐 아직 이제 어닝이나 수주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간은 테마 혹은 단기적인 이제 그런 매매거리로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속성 여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평가 국면에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장비주들도 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좀 포트에 넣으셔서 눈여겨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선 쪽에 HSD 엔진, 그리고 국토화학과 더불어서 진성 TEC 같은 건설기계 쪽, 그리고 원준 2차 전지 장비까지 오늘장 주목해볼 만한 4종목 선정해 주셨고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윤 대표님 차례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7월 7일 에코프로 BM을 또 공략주로 제시해 주셔서 그 이후로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확실히 지금 수급이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금 넘어오면서 가는 종목들만 잘 가지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BM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높을까요? 에코프로 어제 또 황제주로 등극을 했는데 에코프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십니까?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최근에 간 이유는 역시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포함하는 ETF가 대거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삼성에서 2차 전지 소재 탑 10 ETF가 나왔고 또 심지어 2차 전지 관련된 레버리지 ETF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아마 미래에셋에서 2차 전지 소재 이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로 57% 이상 담는 미래에셋 2차 전지 소재 ETF가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양극재단의 소재단으로 수급은 계속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에코프로가 대장주이긴 하지만 저는 상징적으로는 위로 상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건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좀 더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에코프로 BM이 좀 더 에코프로보다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또 지난주에 목표가 33만 원 제시해 주신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장 주목하고 계신 4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10명 중에 1명은 이 위와 관련된 질환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글로벌 그렇게 인구 많이요? 중에 위가 안전하십니까? 아니요, 저 위 좀 안 좋아요. 네, 그러시군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아닙니다. 네네. 근데 딱 이게 그 통계치가 맞는 것 같아서 저도 뭐 이렇게 위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가 이제 2가지 제제가 있는데 이 HK 이노엔이 하는 방식이 기존 그 제재 방식을 PPA 방식을 넘어서 PCAB 방식으로 계속 좀 전환되는 추세가 있고요. 가장 그 동남아시아 중에 가장 큰 최대 시장이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소위 말한 가장 큰 대형 제약사 킬베를 파트너사로 맞아서 킬베를 통해서 이제 HK 이노엔의 그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K캡을 이제 납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5월달에 여러 가지 그 인도네시아 최대 소화기 학회 심포지엄도 열고 그래서 동남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에 이제 보험 급여로 이제 올해 3분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라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로열티도 하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요. 중국, 미국, 동남아 이렇게 글로벌 시장으로 굉장히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다각화된다는데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스플론인데요. 뭐 이 중국이 반도체 제조 관련된 필수 광물이죠.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 통제 발표한 거 관련돼서 아마 중국에 있는 그 생산 공장이 많은 부분 상당 부분 미국이나 이 기타 지역으로 공급처가 이동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필두로 중국 공장을 줄이고 미국 공장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공이나 이런 장비 쪽 그 부품을 생산하는 아스플로 같은 건 뭐 소위 말하는 중대구용 제품이 뭐 이런 그
피팅 관련된 배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선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뭐 대구경 파이프, 그다음에 튜브, 밸브, 뭐 디퓨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뭐 선발주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스플로 같은 경우는 1분기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연간으로도 계속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다양한 파운드리 업체로 매출처가 확산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1위 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납품을 한 이력도 있습니다. 2분기에는 램리서치에도 납품을 할 거라서 글로벌 탑 장비 회사들로 납품처가 계속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현대오토에버인데요. 현대오토에버는 올해 2분기에도 매출은 한 20%, 영업이익 30% 정도 증가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역시나 핵심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5% 정도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되는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기아의 EV9을 필두로 그다음에 G90, 제네시스 G90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현대 기아차의 적용 차종의 굉장히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시장의 전체 시장은 연평균 한 2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전방 시장이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PNT인데요. 아마 이제 북미발 배터리 장비 발주가 3분기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LG엔솔이 총 3건의 투자 관련돼서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삼성 SDI가 인디애나주의 스텔란티스랑 조인트 벤처 맺은 것도 아마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SK온입니다. SK온의 포드 조인트 벤처죠. 블루오벌 SK가 2차 발주, 1차 발주는 이제 끝났고 2차 발주가 아마 3분기에 나올 것으로, 이 켄터키 2공장입니다. 그 켄터키 2공장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지금 장비주에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2차 전지 장비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김지훈 대표님은 PNT, 또 우리 정용민 차장님은 오늘 원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공약주 중에서 우리 정용민 팀장님이 제시해 주셨던 덕양산업을 말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언급해 주신 이유로 한 수익률이 한 11%에 달하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오히려 그런 변동성이 나올 때 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봄직합니까, 여전히? 일단 뭐 큰 모멘텀은 한풀 좀 꺾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럴 경우에는 좀 횡보 구간을 좀 기다리셨다가 눌림목하고 약간의 좀 어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다소간의 횡보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재매수 기회를 좀 찾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그때 저점에 잡으셨던 분들은 일단 좀 비중 축소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좀 다이나믹한 이제 그런 매매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처음으로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던 HSD 엔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조선가가 사상 최고치를 좀 만들어냈었죠. 2009년 2월달에 160.36을 이제 최고점을 거의 굉장히 오랜 그런 기간 만에 2023년, 그러니까 지지난달에 170.1로 경신을 하면서 역시 이제 이런 조선 업황의 빅사이클 회복에 강력한 시그널을 좀 주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전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엔진 가격은 전체 선가의 10% 수준이고요. LNG 선의 경우에는 이런 액화가 된 것들이 기화가 될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속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선박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하나가 들어가지만 2개의 엔진이 들어가고 이럴 경우에는 17%에 해당되는 그런 비중이 LNG선의 엔진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 견인도 되고 하나가 들어가는 게 2개가 들어가니까 이제 P와 Q를 모두 자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로 세로 퍼즐이 좀 완성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사이클은 이제 에너지 수급이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런 부분에 국제 회사 기구의 환경 구제 그리고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조선 업황의 강력한 그런 턴어라운드의 핵심으로 지금 HSD 엔진의 수주 잔고가 2조 4천억 정도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한 3년치가 좀 넘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가이던스로 추가 수주로 1조 4천억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있다는 부분을 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만히 돼서 주가가 지난 저점 대비 지금 한 50% 정도 올라온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럼 2조 4,200원대에서 추가로 더 있는 거예요? 네, 수주가? 수주가 더 가능할 것이다라고 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뭐 딱 1조 4천원이 더 나온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수주를 받을 것들이 많고 선사들이 받아놓은 수주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다면 우리가 수주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닝단, 영업이익도 올해는 한 500억 정도 육박을 하면서 강력한 턴어라운드, 지난 2년간 좀 아쉬운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만 그런 턴어라운드가 만들어낸 그런 모멘텀이 1차적으로 좀 발생하면서 좀 주가가 급상승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수주에 따른 향후 이익치 성장치는 연평균 60% 향후 3년간 넘어설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통 제가 좀 종목을 이렇게 선정해 드릴 때는 그래도 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담 없는 그런 지점을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신조선가 경신이 나왔었던 5월 달부터 정확하게 50% 정도의 주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좀 조정 양상이 들어갔고 제가 보기에는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눌림목을 매수 기회로 삼으신다면 충분히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손절가는 모멘텀 플레이다 보니까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10,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5,000원까지 일단 열어놓고 모멘텀 플레이 차원에서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용민 팀장님은 팬들도 많으시네요. 지금 유튜브에서 핵심 잘 짚으시네요. 뭐 종목 너무 잘 갑니다라는 칭찬 일색인데 HSD 엔진도 목표가 15,000원 빠른 시일 내에 좀 도달해 볼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핵심 잘 짚으시는 분 하면 우리 김지훈 대표님 빼놓을 수 없어요. 어떤 종목 원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실까요? 네, PNT를 가져왔는데요. 어제 뭐 급등이 나와서 사실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만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PNT랑 이제 뭐 윤성 FNC, 하나기술 최근에 좋았던 장비들의 이제 매출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시면 윤성 FNC도 그렇고 뭐 하나기술도 그렇고 다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PNT 장중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PNT가 장비 중에서 제일 저평가된 건 맞고요. 어제 좀 외국인에서 의미 있는 저는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종가 기준으로 매수한 그 잔량을 보면 한 428억, 한 43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가장 그 배터리 공정 중에 가장 좀 중요하고 배터리 에너지 밀당 가장 핵심이 전국 공정인데 전국 공정 관련돼서 물론 비상장사 경쟁사가 진입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3대 SK온, 삼성 SDI, LG 엔소를 가장 고객사로 갖고 있고 수주 잔고가 제일 중요한데요. 수주 잔고 올해 지금 현재 딱 기준은 1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조 넘게 무난히 달성할 걸 보고 있어서 아까 삼성 SDI, LG 엔솔, SK온 관련돼서 계속 추가 그 북미에 대해서 증설 모멘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실적으로 반영되면 올해는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50%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 물량만 해도 지금 수주 관련돼서 목이 찬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계속 그 실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보죠. 네,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7% 정도 조정 나온 가격이면 좀 건강한 조정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현재 가격에서 한 15% 정도를 잡았습니다. 1차 목표가가 76,000원인데 하반기에 수주 현황 나오는 거에 따라 목표가는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PNT도 목표가 상향 조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AS 들어볼 테니까요. 빨리 76,000원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종목은 PNT와 HSD 엔진이었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